민주당의 경기 지역 공천 결과 조국 저격수 김용남 후보가 평택으로 전격 투입되며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초 하남 출마가 점쳐졌으나 조국 대표와 유이동 의원이 포진한 평택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됐는데요. 험지 중에 험지라 불리는 평택을 위해 기꺼이 헌신을 결단한 김용남 의원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자, 방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제 공천 경기 지역 공천 결과가 발표났죠. 하남갑의 이광재, 평택을의 김용남, 안산갑의 김남국 공천이 됐습니다. 사실은 안산갑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요. 결과가 이제 김용전 부원장이 굉장히 출마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거 오래 가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자 일단 방송가 유행어였어요. 용남, 하남, 가남. 김용남 전 의원 조만간 이제 당의 결정 나올 거라고 했는데 당 결정이 이제 평택을로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곽우신 기자. 네, 사실은 이제 김종배 시선집중에 오늘 MBC 라디오 출연했을 때도 예. 김용남 전 의원의 의향은 평택보다는 하남 쪽에 조금 쏠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전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라고 얘기했겠습니다만 예. 결국 이광재 전 지사가 조국 대표와 붙는 거를 좀 꺼려했기 때문에 평택에서 하남으로 옮기면서 아마 스위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주말 사이에 돌렸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김 전 의원도 추측을 했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주말에 많이 돌릴 것이다. 그 결과 바탕으로 오늘 발표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도 김용남 전 의원님 경쟁력이 있다 판단한 걸까요? 네, 그렇죠. 뭐 그냥 제가 말씀드린 KSY에서 이제 이거 조사했지 않습니까? 예, 뭐 다 있어요? 다 읽어드릴까요? 다 읽어주세요. 예, 네,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평택시 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7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예, 조사 방식은? 모르겠는데. 거기 밑에 보면 다 나오죠. 어떻게 말해보세요. 예. 네,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조국 대표가 1등으로 나온 거는 맞는데 예. 이분은 기본적으로는 오차 범위 내에서 1등인 것으로 나왔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 예. 그다음에 이 김용남 의원 두 분을 각각 돌려봤단 말이죠. 근데 김용남 전 의원에 대한 게 훨씬 더 높게 아하. 나왔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상황 관련해 가지고는 예. 김용남 의원에게 조금 더 이제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게다가 이 의원들의 얘기가 또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70몇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공천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 이것 때문에 지도부가 지금 끝까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OSY가 프레시한 의뢰로 지난 25일에서 26일 평택시 을 선거구 주민 703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 무선 ARS 방식으로 한 거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이제 조국 후보가 23.4, 김용남 전 의원이 21.4, 유이동 21.2 이렇게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민주당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 조승래 사무총장 당이 지방선거와 재보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김용전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그리고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대한 공천 검토도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현희 전략기획위원장도 제가 김용전 부원장을 만났고 관련해 전후사정 잘 설명드렸다. 앞으로 선당후사 큰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효 최고. 뭐 선당후사를 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징역 5년을 2심에서 선고받고 보석으로 나와 있는 분이에요. 예. 이분이 설사 이재명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 음.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통령과는 관련 없다고 하더라도 예. 이분이 뇌물이나 이런 부정한 돈을 받은 건 이미 2심까지 확정이 됐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니 대법원 판결만 나면 바로 보궐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지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고요. 예. 저는 그래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분이 대통령 최측근만 아니었어도 공천 검토도 안 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곽우신 기자는? 그러니까 김용전 부원장에 대해 실제로 워낙 좀 당내 여론이 컸기 때문에 공천을 해야 된다는 예. 지도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지금 영남권 선거가 다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 지표상 추이가 좀 다시 좁혀진 추세였기 때문에 김용전 부원장의 공천이 이제 수도권이나 이쪽에는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그쪽 열세 지역에 혹시나 다시 뒤집힐 수도 있겠다.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우려를 좀 적극 반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구, 부산 이런 곳들이요. 이제 김용남 전 의원, 이제 조국 대표와
그리고 유이동 전 의원도 이제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황교안 전 대표와 그렇게 또 김재현 대표 이렇게 이제 오자 대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승부가 예상되시는지. 일단 그 민주당과 혁신당 사이에 단일화에서 물 건너 갔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남 후보로서 왜냐하면 김용남 전 의원이 또 조국 대표를 직접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던 저격수 역할을 했었죠. 국민의힘 있을 때. 검증했기 네. 때문에 그 이슈를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고 예. 오히려 단일화를 한다면 진보당 쪽하고 뭔가 얘기가 될 수는 있겠죠. 울산 선거 연동이 돼가지고 하지만 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진영에서의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는 쉽지 않았다. 조국 대표 물러날 리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해보면 사자구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진보당 좀 전에 말했던 그 여론조사에서 예. 김재현 후보 한 9%에서 10% 사이 11.1. 11.1? 예. 어쨌든 그 정도가 나오니까 예. 사실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숫자이긴 한데 예. 조국 대표하고는 아마 단일화는 안 되는 것으로 그냥 결정 짓고 한 것 같아요. 이게 사모펀드 논란을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그리고 되게 강력하게 공격했던 분 중에 한 분으로 좀 김용남 알려져 후보가 있어요. 나올 때 김재현 후보 9.4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10% 내외에 네, 그 네. 분명히 또 투표층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평택이 뜨거워진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개혁신당은? 근데 여기는 그 같은 여론조사에서 보면요. 네. 황교안 전 대표도 한 12%가 나왔어요. 예, 그렇긴 예, 하죠. 예. 저는 그래서 12에서 13 나와요. 여론조사의 신빙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을 아, 여론조사에 부정 여론조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개혁신당이 지금 나온 사람이 없어요? KSY의 여론조사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네. 자세한 내용은 거기 다 있으니까. 예, 다들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응답률은 얼마고 뭐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예. 큰 문제는 없는 조사기는 해요. 예, 없는 조사기는 한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앞으로 예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뒤로 가면 예를 들어 유이동 후보가 나온다면 그쪽이랑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정말 안개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개혁신당에서도 평택을에 출마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나가요? 제가요? 갑자기 들어왔어. 제가요? 왜냐면 지금 평택을이 되게 핫한 지역인데 네, 오히려 핫하긴 이렇게 하죠. 나눠지게 되면 평택으로 낫지 않나요? 승리하나? 게다가 아니요, 근데 제가 평택에는 너무 인연이 없어가지고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은 있고요. 예. 딴 저희인데 데는 괜찮고. 어쨌든 당에서는 이번 이제 경기지사로 조응천 의원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경기도에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의원이나 구청장 후보나 이런 분들을 시장 후보나 이런 분들을 좀 도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경기도에 있는 보궐선거 평택이나 하남이나 이런 곳들도 좀 출마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 마이크 켜지기 전에 김성열 최고가 본인 그 뭡니까 어디 그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당에서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뉘앙스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단독 보도 좀 하게. CBS는 이렇게 마이크 꺼졌을 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 솔직한 나쁜 얘기가- 방송이에요. 네, 솔직한 나쁜 얘기 방송이에요. 나쁜 얘기 그리고 좀 아니잖아. 우리가 원래 했잖아요 노열치열. 그렇죠. 노열치열. 예. 아니 저는 이미 사실 당에 일임을 했고요. 어. 당에서 가라는 데는 어디든지 가겠다. 경기도 지역. 예, 아니 경기도도 그렇고 심지어 부산을 내보내셔도 가겠다. 예, 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국감에 된다면. 나갈 수도 있어요. 예, 오. 국감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부산 북갑이죠. 예. 우와. 그래서 당에서 국감에 출마할 수 있다. 예, 아 원래 저희가 부산 북갑 3자 토론 진행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럼 사자 토론을 하실 수도 김성열 최고 나면 4자 토론 되겠네. 부산에 연고가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아 그래서 당에 보내면 예, 근데 예. 어쨌든 저희 개혁신당은 이번에 중요한 것이 단일화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저희 개혁신당의 그런 당의 가치를 끝까지 유지한다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보궐선거에 당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지 좀 출마를 할 그냥 생각입니다. 개혁신당은 생각보다 되게 멋있어요. 저는 사실 원래 제가 지지하는 당은 아니었지만 되게 그 제3의 당으로서 조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렇게 예. 의석수도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다 이렇게 나가서 하려고 그러고 좀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저희 김정철 후보 서울시장 나왔고 네, 되게 열심히 오늘 하고 있어요. 테러당한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 나왔고 이제 조응천 경기지사님까지 사실 저희 아까 말씀하셨지만 15%못 받을 가능성이 네. 높아서 다들 정말 생계가 위협될 정도로 그 정도로 사재를 털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의 가치를 좀 알리자라는 부분에서 저희야말로 정말 모두 선당우사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있습니다. 숙연해졌어요. 갑자기 네. 노영희 변호사가 멋있다고 네, 하고 너무 하면서 멋있어요. 네. 집에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분은 우리 예. 김성일 최고의 예. 사모님, 그죠? 맞습니다. 저희 집에 계신 분들. 아, 저희 집에 계신 분들, 예. 가족들. 자, 이제 하정우 수석이 이제 빠질 확률이 높아지면서 네. 그 AI 미래 수석에 차지호 의원이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나간 적이 있었었는데 차지호 의원이 전혀 아니다라고 나는 오산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네, 오늘 SNS에 이 관련 임명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오산 시민들께서 직접 선택해 주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면서요. 최근 제 거치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 제가 AI 수석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민주당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 결정되면 저는 오산 지역 위원장으로 오산의 변화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책임 있게 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일단 김용전 부원장 이분 이제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확실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근데 이제 뭐랄까 계속 각계격파하는 방식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의 지지도 하나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분이 이제 이분 입장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이분이 방송을 좀 전에 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못 나왔던 걸로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아 유튜브에 있었기 출연 때문에. 중이었어요 또? 예. 아. 그랬던 걸로 보이고요. 예. 이제 이 모여서 사실은 하는 이 좀 모임들이 있었었는데 예. 여기서는 엄청나게 이 일주일 동안에 많은 세를 모으긴 했었어요. 그런데 어허. 아마도 이제 이렇게 당에서 결정을 내린 거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이걸 또 무리하게 뭔가 요구하거나 이렇게까지 해서 이 선거에 미치는 또 혹시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본인은 이제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방송 유튜브 굉장히 많이 하긴 했는데 당이 결정을 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은 말을 하긴 했어요. 그럼요. 그래야지 네. 안 그러면은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음. 오히려 이렇게 약간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좀 사실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네. 이런 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평택이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을 오늘 확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공천 결과일 것 같아요. 곽우신 기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평택에 대해서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단일화를 열어주겠다는 식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고 물밑에선 접촉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죠.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조국 대표가 평택에서 물러날 일은 없으니까 민주당이 평택에 조금 양보를 해주면은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라는 제스처를 취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매첩이 성사가 되면 예. 혁신당이 다른 지역구에서 단일화에 좀더 협조하기도 조금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당대표가 나서 선거구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붙게 되니까. 그래서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냥 이대로 쭉 갈 수밖에 없게 노선이 정해진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앞으로의 이제 선거 변수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대로 갈 건지, 민주당이 뭔가 변수를 만들 건지, 사실은 칼자를 이제 민주당이 쥐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당원들의 어떤 여론도 그렇고 전반적인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조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민주당이 중간에 김용남 전 의원을 드롭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이 여론조사 김용남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쵸. 했던 네.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또 다른 국민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김성열 근데 최고? 저는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요? 김용남 의원이 어쨌든 이쪽에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지금 넘어간 상태에서 공천을 받는 거는 네. 사실상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 하더라도 수혜를 입은 거로 보셔야 돼요. 아. 예, 그렇다면은 이 공천 자리를 두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내려놓거나 뭐 자기 마음대로 단일화를 하거나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조국 대표의 그 전에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한 부분들 리스크가 현실화됐죠. 그 입시 비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이 너무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뭐 감싸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예.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칼날을 엄청 세우시더라고요. 아하. 그때는 말 못하게 해놓고 이제는 아. 엄청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단일화는 없겠구나. 저는 민주당이 조국당하고 단일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단일화를 넘어서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 조국 혁신당과 합당 문제도 거의 거론을 못할 가능성도 많아. 이 정도 온도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물론 한국도시가 다이나믹하니까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 끝나고 연대와 통합 다시 이야기해보자라고 했던 밀어놨던 시계가 그렇죠.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슈하고 맞물리면서 예.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사실은. 음. 결국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조경수 때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조국 대표가 이겨도 결국 음. 민주당을 누르고 이긴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의석을 하나 못 챙긴 거고 예. 그리고 조국 대표가 만약에 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대표도 지는데 혁신당하고 굳이 합당할 필요가 있어? 가 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민주당은 통합과 연대를 추진하지 않을 명분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 아. 결과가 뭐가 됐든. 그러니까 예. 제 생각에는 빨간불이 좀 들어오긴 했다. 그러니까 아. 조경신당에서 오히려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국 대표가 당선되고 예. 혁신당이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선전함으로써 음흠. 우리가 고춧가루 혹은 그 플러스 알파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지지율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민주당이 그나마 좀 껄쩍지근하게나마 그래도 존재감이 있으니까 뭘 논의해볼까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혁신당은 이제 3년도 너무 길었다라고 이제 간판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또 이 혁신당 조국 혁신당의 이제 신장식 의원이 이제 김영남 전 의원이 거론될 때 지난주에 그 김영남 전 의원은 반성문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후보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반응이 굉장히 좀 격하게 나올 가능성도 많고 그러면 이건 거의 단일화는 얘기 못할 수준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사실 단일화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이 공천이 이루어진 게 그래요?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현실적으로 이 선거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네거티브는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행동들이 파묘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 제기를 할 때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되게 날카롭게 막 여러 가지 얘기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예. 물론 이제 그게 사실은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만은 그거 가지고서 또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이게 돌아올 수 없는 또 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가 하면 예.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이제 남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아. 그 부분을 얼마나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조금 궁금한 부분이고 예. 이제 그래도 곽 기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돼도 혹은 안 돼도 이제 문제다 그 부분은 실제 네. 이제 범진보 계열로서 조국 혁신당이 그동안 했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랑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까지 배척하면서 사실 갈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평택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승부처가 됐고 이외에 또 더불어민주당 8월 전대 이후에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볼 수 있는 그림이 될 것 같고 자 김용남 의원이랑 오전에 같이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네, 오늘 아침에 8시에 SBS 방송을 같이 했는데 그때 그 김태현 앵커가 막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옆에 제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드는 느낌은 하남을 원했던 것 같아요. 원했죠. 근데 이건 상식적인 게 하남이 훨씬 쉬워. 지금 그죠. 거기 지금 국민의힘 누구? 호위무사 이용. 네, 이거. 네, 더블 스코어 쌉 가능입니다. 여기 제가 맞아요. 봤을 때. 나가리죠. 누가 이 민주당에서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만 공천하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니 분위기다. 두 분 훌륭하지만 두 분 하원기 소장이나 강 변호사 나가면 떠올리고 그냥 이겨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지금- 이겨요. 거의 홈제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험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뭐 개혁신당도 포함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진영을 넘겨온 분이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또 직접 픽했고 이 스펙트럼을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사람이고 그래서 중용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손님을 이제 모셔올 때에는 또 이게 뭐 무명이 아니고 지금 뭐 울산의 전태진 변호사처럼 그지. 매우 인지도 높은 이제 인사이면 그래도 좀 이렇게 저 민주당에서 좋은 자리 받을 수 있도록 또 뿌리도 잘 내릴 수 있도록 좋은 지역구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죠. 본인도 그걸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겉으로는 당에서 뭐 주시는 대로 잘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지만은 근데 지금 평택은 지금 아자리판이 났어. 아자리판. 정말 난리 났습니다. 육파전 쌉가는 지금 그런 상황에 네. 이게 지금 단일화 협상이라는 또 파고를 또 맞을 수도 있는 굉장히 그 자기 자의뿐만이 아니라 중앙당의 처분에 따라서는 또 이상하게 분위기가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가시는 거라 마음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평택이라는 데가 그
굉장히 평택을이 엄청 넓어. 그렇죠. 무지하게 넓고 그 도농복합 지역이에요. 그렇죠. 평택이. 그 농의 비율이 높아. 네. 예, 도농복합이지만 농의 비율이 높아서 정말 쉽지 않은 곳. 그래서 근데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승리하시면은 조국 꺾고 뭐 등등등 당 대표 출신도 싹 꺾으면 엄청난 정치적 소사는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면치기 좀 하시고. 네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후보 단일화를 하면 당연히 이기는데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 네, 김용남 의원이?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거는 뭐예요? 조국 대표 캠페인하는 과정이랑 음. 캠페인 한지 지금 1, 2주 됐나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세선이 오르는 추세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물론 김용남 그 전 의원께서 이제 후보가 되고 캠페인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이 하남 같은 데는 어쨌든 민주당 중앙당 중앙정치 이런데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구도가 뭐 1대1로 정리 안 되고 그냥 이 여섯 개인가요? 이제 아마 개혁신당까지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은 뭐 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단일화가 많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이게 구도가 이렇게 돼요. 황교안 뭐 그거는 뭐 잔잔바리가 상관없다 해도 황교안, 유이동, 김용남 요 세 명이 이제 보수 인사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어쨌든. 개혁신당까지도 될 수 예.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표는 갈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끝까지 갔을 때 여기가 이제 지난 선거 때도 물론 이병진 전 의원이 당선됐지만 네. 1대1 구도에서는 분명히 국민의힘 누를 수가 있는데 또 지난 선거는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폭망인 선거였어요. 사실은. 네. 그 분위기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다자구도에서 아니 사람들이 듣기에는 김용남 전 의원이 어쨌든 보수 사람이니까 보수 쪽 사람들의 표는 까이고 그럼 진보 쪽은 이제 조국 대표랑 김재현 대표밖에 없는데 요렇게 표가 갈리다 보면 인지도 있는 조국이 이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인데 그래도 어떻게 보세요? 거기 계산해서 진보표가 조국 대표로 갈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과연 그럴 것인가? 안 갈 수도 있다. 뭐 지금 뭐 여론조사를 안 가죠. 저희가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여론조사 상으로는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되지가 않아서 가정적 여론조사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향방을 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무공천을 하거나 인지도가 대단히 떨어지는 사람은 공천을 하거나 뭐 그렇다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가 있는데 김용남 전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고자 하는 길에 정확히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도실용. 네. 가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보다도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중량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조국 대표 스스로가 이제 대단한 지금 정치적 경쟁력을 가진 것과 같이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인 것처럼 거론이 돼서 그렇지 이건 착시입니다. 일종의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대선 주자급이라고 볼 수가 없는 현재의 주가다. 김용남 전 의원이 훨씬 낫죠. 인지도 면에서. 오히려 네, 네. 그 단일화는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그러니까 선거 단일화는 만약에 선의를 던진다면 김용남 의원이랑 김재현 의원만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단일화는. 그렇죠. 왜요? 네. 조국 대표는 안 돼요? 조국 대표는 단일화를 자기 쪽으로만 해달라 하겠죠. 근데 근데 김용남 의원은 그걸 수용할 수 없죠. 김재현 김재현 전 지금 대표죠. 네. 이분이랑은 가능하죠. 그렇죠. 왜냐면 울산 집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합을 하기 나름인데다가 여당인 경우에는 그런 단일화를 했을 때 김용남 의원 다른 자리에 배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조국 대표 개인으로 있잖아요. 다른 지역 뭐 물론 뭐 울산에 지금 황명필 뭐 최고위원 나와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영향력에 있어서 단일화 압력이 훨씬 더 약하죠. 그리고 단일화라고는 하지만 말이 단일화라지만 협상이 아니에요. 조국 대표께서는 무조건 본인이 드랍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상대가 드랍해주기를 요구할 테니까. 근데 김재현 대표나 김용남 의원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래서 협상은 들어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강수민 의원님 잘 얘기해 주셨지만 유이동으로 갈 표를 더 일부 흡수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보수 지지층인데. 사실 경기 하남이라고 해서 뭐 지금 장동혁 체제라든가 뭐 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회초리론이 작동 안 하리란 법은 없는 것이고 근데
그 회초리로 조국 대표 쓰는 게 되게 싫을 거예요. 보수 지지층은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회초리가 아니다. 그리고 보수 지지층이 봤을 때 김재현 대표는 너무 왼쪽에 있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 표에서 이탈한다면 어디로 가냐면은 김용남 의원한테 갈 여지가 있는 거니까 캠페인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보수 입장에서는 조국을 막기 위해서 김용남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뭐 그냥 우리 단일 후보 없으면 민주당 찍어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운신의 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넓은 캐릭터인 거죠. 김용남 그렇죠. 의원.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여당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용남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픽한 사람이고 보수에서 넘겨온 사람, 귀한 손님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쓰고 싶은 사람인데 조국 대표는 여당 프리미엄을 누리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히려 민폐를 끼친 사람. 그렇죠. 사면을 해달라고 됐을 때 요구해서 어쨌든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이제 쭉쭉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제일 크게 꺾인 게 조국 사면했을 때. 그쵸. 작년 6월에 취임하고 2개월이면 막 소술되거든요. 그때 거의 5% 가까이 빠졌어요. 4점 몇 퍼센트 빠졌어요. 흔들렸죠. 이재명 대통령이 4점대로 지지율이 한꺼번에 빠진 이슈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유일해요. 유일해. 심지어 이란 파동 속에서도 네. 이 석유 파동도 4%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야, 근데 그러면 하 수장님 봤을 때는 단일화를 해야 그러니까 어디 승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승리 확률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화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쭉 각계전 간다. 진보당가요? 아니면 조국혁신당가요? 뭐 조국 혁신당과 단일화하는 건 좀 반대입니다. 반대요? 하자고 해도 본인이 드랍하면은 좋고요. 드랍은 안 하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단일화는 없어요. 그냥 뭐 아, 이게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짜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그 지지율 높은 쪽으로 하자라고 한다든가 삼자 묶어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드랍하라 이런 건 불가능하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단일화 자체를 너무 꼬이게 만들어 놨어요. 조국 대표께서. 애초에 꼬이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조국 대표는 저희랑 다른 당이기 때문에 뭐 저희 사정 봐줄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조국 대표 사정을 저희가 봐줘야 돼요? 저희는 모든 지역에서 당연히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단일화하기에는 지금 너무 단일화하려면은 김재현 의원님이랑 먼저 하셨어야죠. 조국 대표께서. 김재현 대표 말씀으로는 방송 하시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 전화도 안 받고 막 피해 다니고 그랬다면서요. 그날 근데 어떻게 그런 분과 단일화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김재현 대표 말로는 그러더라고. 발표하기 전날, 기자회견 하기 전날, 네. 저녁에 이제 뭐 기자회견 한 10시, 11시 하니까 소문이 돌더라고요. 기자들이 조 대표님 평택 간다는데? 그러니까 김재현 대표 처음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부재중 전화 남기고 뭐 텔레그램 뭐 이런 거 보냈는데 읽었는데 답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연락 안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진보당에서 이 출마를 철회해달라는 의견을 냈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했었어요. 조국 혁신당에서 자존심 상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단일화의 협상의 가능성은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버렸다. 그 문제도 있는 것이고 저는 조금 이제 멀리 봤을 때 네. 이제 선거판이 쭉 흘러가면 여론의 추이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 좋다. 단일화 협상을 하지 않으면 유이동이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모두가 역적이 되는 거고 이제 치킨 게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럼요. 근데 진보당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진보 진영이 근본적으로 단일화 협상을 하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조국 혁신당에게도 화살이 크게 갈 거예요. 근데 걷다 대고 조국 혁신당은 아니 여기가 말이야 재보궐 열린 것 자체가 민주당의 규칙 사유로 열린 건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민주당이 후보된 게 잘못이지 거기다 욕해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봤자 시민들에게는 전혀 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선거 흐름을 가다가 조국이 오히려 조국 대표가 드랍을 하고 민주당에게 협상 제안을 하면서 난 드랍하겠다. 대신에 합당 논의 다시 시작하고 합당 논의 과정에서 다음 총선 때에는 우리 조국 혁신당에 누구 몇 개 보장해달라.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지방선거 앞두고 너무 큰 도박이라서 합당 이런 얘기까지 불거져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면은 조국 대표가 그거 말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드랍한다 뭐 그리고
합당 뭐 명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꼬여요. 그다음 꼴지. 파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압력이 있긴 있겠으나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해서 단일화가 과연 이런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라서 아마 치킨 게임처럼 갈 것 같은데 그냥 다 그냥 붙어보자 6개 그냥 난타전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누가 치킨이 될 것인가. 김용남 의원께서 우리가 공천 얘기할 때 평론가들이 보통 하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남, 용남, 하남, 가남 그렇죠. 뭐 이랬잖아요. 저는 아니었다고 했지만 근데 그 평택 나간다고 안 했는데 여론조사 까보니까 오차 범위 내에요. 거의 2% 붙었잖아요. 이건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야 돼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경쟁력이 상당하다는 거고 캠페인이란 정책, 구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 시간에 두 분 오니까 또 동접자 5,200명. 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돼요. 네. 두 분은 그리고- 인기. 예. 그리고 있잖아요. 음. 그 캠페인이란 건 되게 중요한 건데 김용남 의원이 그 자본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정책에 대한 그 비전이 있잖아요. 그죠. 코스피 7천 내가 들어올린다 했었고 돌아다니면은 진짜 답안 나와요. 사람들 다른 네. 후보들 생각해보세요. 네. 이재명 정부랑 발맞춰 가겠다라는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구체적인 정책을 얘기하면서 그 캠페인을 하고 다니는 거고 조국 대표는 사실 그런 캠페인 전개를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우당이다, 우리도 뒷받침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 거고 사실상 민주당이랑 경쟁 관계고 민주당에 대해서 뭐 자꾸 공천 뭐 하면 안 되는데 너희는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이런 식이잖아요. 파렴치한 인간들이란 표현은 제가 만들어냈지만 당신들이 기책 사유가 있으니까 공천할 자격도 없는 당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각을 여기 세우고 있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캠페인 하기 나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국 대표 되게 긴장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때 실시간 그 슈퍼챗 네. 알마님께서 대자파 대구에서 격하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겸 많이 도와주세요. 2만 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리 프리센스님, 하은기님 완전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커피가 아낀 거 대구서 힘쓰시는 하은기께 보냅니다. 10,000원. 예, 감사합니다. 야, 바리 감사합니다. 프리센스. 예. 네, 정말. 뭐 15,000원짜리 알바 쓰신 건 아니죠? 네. 10,000원 여기 보내고. 우리 현기가 이렇게 짜치지 않지. 예, 만원짜리 알바. 아닙니다. 예. 이거. 제가 다른 방송에서 커피 쿠폰 주라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준지 아십니까? 누구세요? 저 까는 사람한테 줍니다. 아, 진짜? 형기야 너는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거죠. 신뢰도 못 드렸는데 커피라도 드세요. 이러면서 제가 우리 네. 남자 네, 역시. 저는 절대 예, 오, 그렇습니다. 또. 이 쪽장님 10,000원. 김영남님 반드시 평택을 해서 이깁니다. 하은기님 민주당의 보물. 강수현님.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이 민주당에게 자랑스럽습니다. 어이구, 아, 오늘따라. 오, 이분 또 그 85년 이게 요 분은 네. 강수영 변호사 비례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예, 85년생 달려 10,000원. 야. 비례 아, 그 큰일 날 총선. 말씀하시네. 네, 고고. 뒤집이 마우스님 30,000원. 김영남은 꼭 당선되세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고맙습니다. 네. 네. 평택이 조국 대표의 비평 판단에 따르면은 뭐 험지래매요. 보수 강세인 지역이라면서요. 그죠. 국힘 제로를 시켜야 될 지역이지. 네. 그러면은 사실상 정책으로 붙었을 때 김용남 의원이 우위로 가져갈 룸이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물론 조국 대표까지 다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의동 의원이 조금 유리해지는 그림은 사실이지만 그 여러분 장동혁을 얕보시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장동혁 대표를 얕보시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국민의힘 했다가도 TV 틀면은 저거 회초리 때려서 이길 사람 뽑아버린다 이렇게 가는 그 어떤 추세, 추이 이거를 얕보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서든 그 사람들한테 회초리가 되어줄 만한 캐릭터가 필요해. 근데 조국 대표는 죄송하지만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보수가 보수 때리기 위해서 조국이라도 든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민주당 총선에서 민주당이 잘 못한다. 그러면은 그럼 난 비례는 그냥 조국 혁신당 찍어서 때릴래. 이 가능하지만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찍어서 민주당 때리진 않는단 말이야.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유동표를 갈라먹고 가져올 수 있는 룸이 가지고 있다. 그럼 민주당 표는 이쪽으로 몰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해볼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우리가 조국 대표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사실 이게 조국 대표가 출마했을 때 단일화의 그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주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이 지렛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평택을 양보해주면 그쵸. 우린 다른 걸 뭘 뭘 줄게 주겠다.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진보당처럼.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약소 정당이니까 그냥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방선거에서 위력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단 한 명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국 혁신당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조국 혁신당이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당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시간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종잣돈은 굉장히 컸어요.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녹색당 같은 혹은 기본소득당보다도 훨씬 더 종잣돈이 컸고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많이 밀어줬어요. 그렇죠. 대출을 해줬어 소위 말해서. 그럼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 지방선거에서는 굉장히 위력적인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도와달라는 느낌을 넘어서 가지고 안 도와주면은 니네들도 손해야. 이렇게 가니까 뭐 맡겨놨어? 아 그러니까 이게 정치 그러니까 피선거권자도 선거권자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요. 만약에 조국 대표께서 국민의힘 제로시대 가자 부산 북갑 이러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밀어줬지. 밀어준 것까지는 몰라도 그치. 비판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네, 여기서 막 우리가 공천해가지고 뭐 조국 대표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쟤네 진짜 너무하네 아, 그렇지. 이러거든요. 저희 보고 누가 봐도 험직한 사람한테. 야 그 아무리 당이 달라도 그렇지 그래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할 텐데 본인이 평택에 가버렸잖아요. 평택에 갔으니까 간편하게 그냥 김영남 의원이 이길 겁니다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민주당에서 뭐라 할 건데 사실은. 그렇죠. 본인이 먼저 그러니까 동정표를 받을 만한 행위를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서 무조건 이겨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저희 보고 뭐 너무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네.